지금부터 하시는 분은 그 시간 내에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권민석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잖아요. 한번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어드바이스를 할 때 또 팁이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한 거 좀 보여줘봐. 나한테 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줄이라도 써보고 일단 사실은 답은 뭐냐면은 그 RFP에 있어요. 그게 숙제죠, 숙제. 어떻게 하라고 사실 잘 써여 있어요. 거기만 따라가서 일단 가보시고 막히는 거를 좀 어드바이스 하시고 그러면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뭐 이러면은 그리고 노이즈가 깹니다. 다른 사람 걸로 보면은 내 머리가 순수하게 안 돌아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부분들을 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정래 매니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능동로 골목시장 안녕하세요. 저는 능동로 골목시장 매니저 구정래입니다. 발표를 하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그 전통시장으로 그때서야 인정이 돼가지고 아주 기반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가재물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저는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수건 사업이 많으니까 저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걸까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가면서 이제 저희 시장에 대해서 기본 어떤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연구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활성화 방안을 제가 한번 조그만하게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게 되면 서론 부분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연구 배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론에 저희 능동로 골목시장에 이제 유래부터 시작해서 시장 입지, 접근석, 기본 방문객 특징들, 특징, 그리고 대형 마트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능동로 시장 문제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부분으로 결론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일단 저희는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제 일단 서론을 읽어보면 일단 연구 배경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전통시장에 관한 거니까요. 요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본론을 보면 저희 시장의 유래는 말 그대로 1970년도에 뚝섬 유원지에서 5분 거리에서 그리고 있고 건대 있고 그리고 노른선 시장하고 이렇게 한강 뚝섬 유원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런 전통 시장이에요. 그런 골목 시장인데 아주 인프라는 좋아요. 모든 그런 도시 중심부에 한강 주위에 에워싸워져 있어가지고 유동 인구도 많고 대학도 있고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보면 입지 접근성도 그런 쪽에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방문객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또 의외로 또 직장들도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 밥을 식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뚝섬 유원지가 있고 건대가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 또 그 내방 잠재 고객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리고 주말 같은 데는 특히 뚝섬 유원지에 나들이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점도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특징은 이제 요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리고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아케이트도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붕도 없고 아주 불편한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노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막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9월에 그 입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지 알린 감지기 사업 바로 신청해서 올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이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급하게 또 현대 이번에 그 현대 그 뭐죠 진입게이트 시설 현대 사업에 했던 게 또 통과돼서 9월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면 일단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전통시장의 문제점들은 대형마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위생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고객 쉼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또 그런 면들을 저희가 이제 다 요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고 또 노른산하고도 너무 크고 뚱선 민지가 돼서 가능성을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전주시장 같은 데를 가면 그 한복, 우리가 한옥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를 와면서 제가 딱 볼 수 있었던 게, 아, 여기 시장은 향후 문강형, 관광형으로도 나갈 수 있겠구나. 아, 여기에서는 내가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한옥 카페를 나는 해야 되겠다. 한옥 대여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많고 뚝섬 유원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을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아, 이렇게 사업을 향후에 나가고 내가 문강형까지는 내가 만약에 정말 계속 한다면 여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좀 가능성을 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그 2015년도에 제가 중국 제1골목시장에서 매니저로 그때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거기 시장으로 보면 지금의 나이로 보면 40살이고 여기는 1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매니저 분들이 시장 매니저 사업 하시면서 그 시장들의 특성화 사례 해가지고 매니저 사업에서 중국 제1시장이 자체 브랜드를 냈던 그 사업이 중국 아리청정 참기름 그거라고 제가 했던 사업이거든요, 프로젝트. 지금 여기서 하신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매니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사실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처럼 여기서도 저는 지금은 이제 초입이지만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또 하나하나 해 나가다면 본인들이 굉장히 성취감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면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매니저님들 가능성 찾으실 것들이 보이시고 또 성취감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매니저 일도 열심히 해보시면 뭔가 또 많은 길과 또 본인들한테 성취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래 매니저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요번에 지금 롯데키슬 바로 옆에 네, 있는 거죠? 네. 제가 거기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출퇴근을 좀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롯데캐슬에 있는 고객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느냐가 이 시장의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마트 본사가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상권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뚝도시장도 있고 능동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시설 현대하고 그 앞에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인데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다음에 어디가? 이종우 매니저님. 2년 시장. 좀 야박하지만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2년 시장 매니저 이종우입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요. 저는 오늘 작성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작성을 영상을 제가 찍게 되면은 그 밑에 내레이션으로 깔을 거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2년 시장은요. 여러분은 어떤 시장에서 근무하세요? 저희 2년 시장은요, 202m 길이, 그리고 폭이 2m예요. 전체 길이가 202m고요. 그런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시장에 하루 오시는 분들 숫자가 11,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60여 년이 된, 2년을 인현으로 만들어라.
라는 표어가 있을 정도로 인현시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서는요, 이 앞에 보이는 이거는요, 그 인현시장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인현시장 약도예요. 그래갖고 그 상가들을 갖다가 쭉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다가 202m고요. 그 폭 길이 2m 정도 돼요. 예,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 밑에 거요. 네, 목차인데요. 목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장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현시장의 유래와 역사 변천사. 여기 나오는 거는 글씨가 커서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안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현시장은요, 선조왕의, 조선시대 선조왕의 7번째 아들인 인성군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봤는데 또 하나는 세종대왕이 그 주자소라는 곳을 찾아와서 그 인현시장에 인쇄소가 많죠. 그 인현시장 근처에 주자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찾다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고요. 인현시장은요, 1950년도하고 60년도에요. 그 자판이라든가 행상으로 갖고 오신 아주머니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충무로 뒷골목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유래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67년도가 돼서야 이제 인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고 67년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무화과여갖고 그 간판도 못 달고 그냥 그 거기가 가정집 뒷골목이었대요. 그래서 상가를 개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상태였다래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정식 허가를 받고 상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거진 60살. 그래서 저는 그냥 한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분 남았습니다. 진짜요? 이 사진은요, 인현시장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인현시장 간판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저 인현시장 간판이고요. 마지막 거는 포토존이에요. 인현시장 안에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현시장의 그 밥심을 이끄는 사장님들, 임원진들 얼굴을 갖다 제가 해서, 저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터가요,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인현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 사장님들이 이 오래된 시장인 만큼 그 사장님들 연세도 똑같이 많으세요. 그래서 65세 이상쯤 거의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반찬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그 식재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도 대강 사는데 그 식재료가 너무너무 좋은 제일 좋은 제품으로 다 사셔서 그날 그 요리를 하셔서 그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는데요. 손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줄을 서요. 근데 줄을 서는데 마치 내 가족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들 기뻐하시면서 손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웃음꽃 한 다발은 덤으로 얹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저희 그 인현시장 음식점의 사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현시장을 찾게 되면 이 사장님들의 음식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국 엄마들은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한테 먹이잖아요. 여기 사장님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맛있고 건강한 밥은 보약과 같잖아요. 내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아트테리어 사업을 해서 거기가 그 오래된 시장인데 겉옷을 입힌 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연세 드신 그 얼굴에 건물 얼굴에 아트 테리어라는 작업을 통해서 건물들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이것과 동시에 신세대가 찾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오래된 건물에 연세 드신 분들만 오셨는데 지금은 신세대들이 찾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아, 요거는 가게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아트 테리어에 관한 예, 사진들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예, 매준말은요, 이상으로 중구 인현시장의 예전 모습과 현재 모습, 그리고 바뀐 공간에서 신세대 유입이라는 예, 새로운 바람을 감사로 맞이하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인현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매니저님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미숙 매니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아니에요? 뛰어. 뛰어. 중구 청계상가 전통시장 매니저 김미숙입니다. 네. 뭐 3분에 끝내려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 제 사무실이 있는 2층 사진이에요. 그 청계상가는 그 오락 아이템을 이렇게 착 정리해 놓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전자 오락 뭐 이런 전자 기기를 수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조금 제가 잘 찍은 것 같아서 올려놔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청계상가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청계상가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청계상가는 조금 오래된 상가라서 건물도 노후되고 그런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비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계상가는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규모의 상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갖고 이 청계상가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꿈은 관광 문화 중심의 쇼핑, K-팝, K-트롯, K-플레이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꿈꾸고 있거든요. 제가 저를 얼마 동안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 그거고요. 그 누구하고도 잘 상의는 안 해봤지만 회장님하고 말씀은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냐면 청계상가의 주 업종이 노래방 기기 업종이 있고요. 전자 오락 기기 업종이 있고요. 주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위락, 오락 그런 업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가 안에 제가 맡고 있는 상가는 1층부터 4층 공간이고요. 이 전체 상가는 규모가 1층부터 8층까지 주상 복합으로 지어진 상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청계상가의 특징을 말씀드리기보다 청계상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상가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청계상가는 위치적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청계상가가 모습이 사진이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제가 맡고 있는데 3층 데크에 새로 이번에 코로나 끝내고 다시 문을 연 요 북테크라는 장소가 보이고요. 그 위에는 수박 주스가 아주 유명한 카페가 보입니다. 노천 카페이고요. 그 다음에 요 청계상가 요 난간이 세운교를 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 난간 모습이고요. 요 지도는 청계상가는 아시다시피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요 을지로하고 종로 사이에 있고요. 요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소파 모습은 저 위에 북테크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요 프리마켓 이벤트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봤고요. 또 바로 며칠 전에 5일날 문을 연 공간을 전시하다라는 을이라는 제목이 을이에요. 을. 공간 을. 을지로 을의 을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고요. 참 예쁜 공간이에요. 한번 놀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가 전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조그만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밀레니엄 MZ 세대의 미팅 장소로 앞으로 조금 이 상가가 조금 발전하고 앞으로 변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요. 왼쪽 세로 밑으로는 MGG입니다. 마켓 그린 글로벌. 요거 약자를 따서 MGG 했고요. 청춘들아 청계에서 모여라 그러고 가운데로 모아놨습니다. 청춘 청계. 그 밑에 K-OL 플레이그라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락 위락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걸 영어 약자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봤고요. 그 밑에 청계 다운타운 올스토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노는 게 중요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산업은 뭐 이미 저희가 선진국에 들어섰고요. 선진국 이제 국민이 누려야 할 여유를 오락미락 산업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K-팝, K-트롯 뭐 이게 다 합쳐서 K-놀이 어디에서? 청계천 청계상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청계상가의 가치 몇 가지만 덤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요 가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상가는 위치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중심부 청계천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71년도에 완공된 50년 넘은 유명 건축가의 건축 양식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건축 양식으로 구경 오시면 아마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업종이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K문화 관련 업종, 건전 오락, K가요, 트롯, 노래 이런 관련된 업종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여유 시간이 중요해질 미래 유망 업종으로 인테리어 조명, 음향, 미디어, 전기, 전자 업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 2, 3, 5호선 전철 역세권에 인근에 있고요. 시청 광화문에 인근 청년 직장인의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청계천 청장년층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처가 인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상가 상인의 단결력, 국가 서울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 정신,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상에 기여한 바 큰 디지털 전기 전자의 기초를 다진 상가의 자부심으로 상가를 지켜온 노포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력을 크게 꼽습니다.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 청계상가의 가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가치로는 미래 세대의 교육 자료, 미래 산업의 기초, 역사의 현장, 눈부신 현재는 과거 어떤 이들의 땀의 결과이며 현명한 현재의 판단이 후회 없는 미래로 연결됩니다. 더 큰 가치 창출을 위해 돌아봐야 할 장소로 청계상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계상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면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제가 꿈꾸고 있는 청계상가는 한 층을 전체로 터서 이렇게 오락미락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파티룸도 대관하고요. 방탄소년단이 와서 팬사인회도 열고요. 청계상가에서 임영웅이 음악 교습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윤정이 딸 하영이하고 유튜브 촬영을 청계상가에서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리고 스타와의 만남 팬사인회. K-팝, K-트롯 스타들이 팬사인회를 청계상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체험 전시 공간을 멋지게 건물 전면에 전시할 수도 있고요. DDR 역동적인 오락장을 출입구에다가 위치해서 청년들이 와서 크게 소리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계상가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청계상가의 가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세운상가와 청계천 그리고 대림상가 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데 청계상가가 있습니다. 청계상가는 1971년도에 청계상가가 완공되었고요. 주상 복합 건물이었고요. 앞으로 K문화 글로벌 상가 상인으로 거듭나길 상인 모두 지금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상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간을 원래의 공간을 좀 이렇게 통폐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상가 상인들 때문에 원래 구분 공간은 훨씬 큰데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영업 중인 뭐 업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소상공인공단 상권 분석 산업활동 동향 잠재성 지수에서 보니까 오락 위락 업종이 탑5 안에 잠재성으로 탑5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계상가 주 업종인 오락 위락 특히 노래방 업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청계상가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서 76만 명의 풍부한 배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매니저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숙 매니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진석 매니저님 안 계신가요?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말을 줄여야 되고 지갑을 열어야 돼요. 아 진짜예요?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야 돼요. 2분 이내에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돼요. 저희는 PT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탈락이에요. 많이 노력하시고 세팅되면 말씀해 주세요. 수유 전통시장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유 전통시장 근무하는 김진성 매니저입니다. 네, 사실 앞부분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긴장 안 하다가 지금 긴장을 했어요. 전혀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저희 시장이 뭐 아시는 것처럼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장님이 계신데 여기 간다고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수금하러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 그러면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뭐 시상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상금 있다 해서 수금하러 갔다 온다고 했더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작성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제가 뭐 핑계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 다른 시장에 없는 거 위주로 정보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 저는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계약 해지가 되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했던 마케팅 위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수유 전통시장은 그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저희 그동안 저희 조합장님이 상당히 잘 이끌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아마 탑에 속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해외 모로코라든지 이런 한국의 전통시장 방문을 하면 저희 시장을 꼭 들려요. 다 뭐 제일이라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1966년도에 시작을 해서 조합 설립이 2008년도? 잘 안 보이네. 네, 3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상법의 조합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인데 저희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 지금 출발했고요. 현재는 각종 많이 생략을 했고요. 현재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하고 있고, 저희 시장이 뭐 좀 내부 사정이 있지만은 서울시 뉴딜 매니저도 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바빴다는 거고요. 저희 시장을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희 사무국에는 조합장과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사무차장으로 이렇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접 조합에서 운영하는 밀키트 매장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5개 메뉴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고, 올 상반기 결산하니까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치는 죄송한데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 그 상권을 분류할 때 1, 2차 상권 분류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핵심 상권과 배달 상권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캐릭터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저희 시장 쪽에서 좀 그 장점이라면 고객 카운터기가 있어요. 4개 포인트. 혹시 여러분도 어떤 사업계획 짜실 때 이런 걸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 유동 고객이 얼마다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유동 고객 변화를 갖다가 수치로 다 표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진출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배달 플랫폼이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하고 놀러와요 시장, 그리고 또 그 오픈마켓 쪽으로는 뭐 쿠팡 11번가 뭐 쭉쭉쭉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이 카카오 메이커스입니다. 한번 꼭 관심을 갖고서 한번 그 도전해 보시고요. 카카오 메이커스 기본 개념은 행사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점포 상품 갖다 홍보하기에는 최고 좋은 오픈마켓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잘해서 2회 정도 진행했거든요. 5월달하고 6월달 매출 괜찮았는데 고생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네,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뭐 활발하게 저희는 디지털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뭐 마케팅 뭐 했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디지털 전수시장 육성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30% 할인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50%를 때렸어요. 하루에 선착순 50명이 한정해서. 그랬더니 그 이후에 매출이 좋아졌어요. 이것은 소진공에도 보고한 자료고, 그 소진공에서 디지털 시장 육성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딱 2개 시장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수위 전통 시장이 선정이 됐고, 저희 제가 한 마케팅을 따라서 소진공에서도 연말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꼭 해보세요. 임팩트를 줄 필요가 있을 때는 50%가 먹힌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밀키트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밀키트 매장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는 당당한 셰프다라는 거고요. 예, 뭐 6시 내 고향에도 뭐 출연을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성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병길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청 전통시장과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이병길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임을 했고요. 신당동에 도착을 해보니까 73년 전부터 떡볶이를 하던 상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미래유산 떡볶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무엇일까?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구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떡볶이와 떡볶이 아닌 데라.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다 떡볶이라고 써 있는데, 상점가 이름이 신당 미래유산 먹거리 골목형 상점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떡볶이 상가로만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까지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는 떡볶이만 얘기하니까 떡볶이 아닌 데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둘이 서로 교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억지 춘향격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서로 영업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보니까 낮에 이쪽에 먹거리 쪽에는 아무도 없고 떡볶이 쪽에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휴번회 쪽에서는 서로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100번을 넘게 했어요. 처음에 역사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장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가장 잘 돼 있는 시장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죠.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3개월 만에 제가 뭘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상인회한테 신당 미래유산의 앞으로 100년의 전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드립니다.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기 바꿨는데, 제가 칼라,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업체들이랑 얘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먹거리와 이 떡볶이를 구별해서 시장 분석을 했어요. 시장 분석을 해오다 보니까 밑에 그래프처럼 오른쪽이 떡볶이고 왼쪽이 먹거리예요. 고객이 완전히 틀리죠. 밑에 완전히 없다 보니까 낮에는 다 문 닫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을 하나 잘못해서 조사하다 보면 서로 교류가 안 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서 상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휴먼웨어 쪽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년 7월 4일 날 만들었으니까 올해 지금 만든 게 54가 나갔는데,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제가 목요일 날 만들어서 금요일 날 보내줍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 회의할 생각이 없죠. 그냥 떡볶이 먹다가 하는데, 근데 정기 회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회의를 만들려면 되게 어려운 게 매니저가 다 준비해야 돼. 장소, 주제, 뭐 사진도 찍고. 근데 작년에 38번 했고 올해 30번 했는데 68번이거든요. 그래서 매 5일에 한 번 정도씩 했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다 장소가 돼서 저게 다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거는, 이거는 제가 10년, 앞으로 100년 동안의 떡볶이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 전략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 상점이 어디가 문을 닫고 어디가 문을 열었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얘기하는 저기 온누리 상품권, 그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소식지가 밑에 게 나오면 소식지고요. 소식지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다 하고 나니까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브랜드를 얘기할 거냐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만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꺼졌네요. 이제 그만하라고. 요걸 만든 거예요. 신당동 떡볶이 브랜드. 그리고 요렇게 하는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도 뭘 했냐면, 제가 아이덴티티 개발을 하고 요거를 브랜딩을 시작했는데, 기프트카 오네어 현대 자동차랑 해서 6개 회사가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 사랑해 이렇게 해서 계속 신당동 떡볶이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매출이 얼마로 올렸냐면, 요게 매출 올리라는 얘기인데요. 유동인구는 11만 5천 명으로 중구보다도 2.5배, 서울시보다 4.5배의 인구가 많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여자 비중이 24%로 가장 많아졌고요. 떡볶이 매출은 월 1억 1천에서 1억 4천까지 올랐고요. 먹거리는 월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걸 볼 때 브랜딩 사업을 할 때 우리 매니저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은 크게 4가지, 5가지다. 현장 중심으로 하시고 상인과 소통을 하고, 세 번째는 통합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네 번째는 고객과 상인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다음에 조정기 매니저님. 네. 그래도 최우수상이라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3분 30초. 오늘 바쁘신데 그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소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의 조정기 매니저입니다. 사실 제가 글은 좀 쓸 줄 아는데 이 발표는 잼뱅이라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홍대 그 쪽은 뭐 다들 한 번쯤 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홍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요 관련해서 이제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처음에 발상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홍대에 대한 관광책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함축해서 한 33페이지 정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도 제가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글도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홍대 상점과 이노베이션. 이제 홍대를 한번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쓰게 됐고요. 홍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홍대 그 거리 자체가 옛날에 그 당인리 발전소까지, 용산에서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철길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만들어진 상점가가 바로 홍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상권은 뭐 와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젊은이들이 많은 상권입니다. 1980년대 상권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MZ세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3,000 점포가 몰려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점포가 몰려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왑 분석도 이렇게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의 그 사진을, 상권 사진을 이제 분석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각 그 홍대 상점가의 모토가 되는 내용들을 각 저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화진이라는 그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상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잔다리 마을이라는 옛날에 이제 서교동, 동교동 그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 자료와 그동안에 제가 모았던 자료를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역사 자료를 넣었고요. 요게 예전에 그 철길 따라서 지금도 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좀 디자인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홍대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홍대는 그 예술가들이 만드는 곳입니다. 저런 음악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상점이 번창하게 됐고요. 지금도 음악적으로 인디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미야방, 지금도 유명한 곳이죠. 옛날 홍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산울림 소극장, 이런 곳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의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연들도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마무리하고요. 동영상 제가 마지막 그 뜻을 담아서 동영상 하나 제가 직접 제작한 게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하게 빨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조정기 매니저님, 그 다음에 이병길 매니저님, 김진성 매니저님 계속 나오십시오. 김미숙 매니저님, 정행왕 매니저님, 이정우 매니저님, 구정래 매니저님, 권민성 매니저님, 유정희 매니저님, 이지면 매니저님, 그리고 아까 백령시장, 네, 이렇게 좀 아까 그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려. 지금 조정기 매니저님이 최우수상, 그리고 이병길 매니저님 우수상, 김진성 매니저님 우수상, 그리고 김미숙 매니저님 우수상, 그리고 정행왕 매니저님 장려상, 이정우 매니저님 장려상, 그리고 구정래 매니저님 장려상, 권민성 매니저님 장려상, 유정희 매니저님 장려상, 이지연 매니저님 장려상.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다들 박수 한번 치시고 그래도 사진 한번 찍으셔야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비 오는 날 조금 더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 돼요? 아, 난 나 찍는 줄 알았네. 제가 한 3분 정도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조금 더 발표하시는데 조금 언짢으셨으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매니저님들 사실은 저 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인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매니저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스스로.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옆에 고개 한번 보시면서 매니저님 한번 보면서 박수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2023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